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들여다보는 시간, 심연의 등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와이프가 간호사라 주말 근무가 많아서요. 저는 주로 그냥 집에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래요. 만기가 3달 남았는데 이사 갈까 대출 받을까 고민 중이에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선이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임원은 당신에게만 주말 근무를 요청합니다. 김 차장은 주말에 집에 있잖아요. 그럼 출근 가능하죠? 목 뒤가 서늘합니다. 당신의 친절한 정보 공유가 언제부터인가 당신을 조종하는 매뉴얼이 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함이 신뢰가 아니라 약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그 냉혹한 진실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본사 2층 복도, 김 차장은 타 부서 부장과 마주칩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전세 만기 다 되어가죠? 준비 많이 하셔야겠어요. 상대가 환하게 웃으며 묻는데 김 차장은 순간 당황합니다. 자신은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단 한 번 전세 이야기를 꺼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회사 전체에 퍼져 있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요새 전세 시장이 어디 장난입니까? 5천만 원 더 구하시려면 이번 프로젝트 수당이라도 좀 챙기셔야죠. 상대는 여전히 웃고 있지만 당신의 등줄기가 차가워집니다. 자신의 주거 상황이, 자신의 경제적 압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제 회사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겨우 이렇게 대답하고 복도를 빠져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챙겨주겠다는 호의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진 김 차장.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소리는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엔 오늘 회의 장면만 반복됩니다. 후배 과장이 물었습니다. 차장님은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당신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말엔 주로 유튜브 보면서 쉬어. 나이 들면 체력이 딸려서. 회의 시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차장님 솔직하시다. 저도 그래요. 같은 맞장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쉰다. 별로 특별한 일정이 없다. 게다가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 돈이 필요할 것이다. 소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내 생활, 내 형편, 내 주말, 내 집까지 모든 게 회사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후배 과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돌리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차장님, 요새 회사에서 차장님 이야기 많이 나와요. 당신의 손이 멈춥니다. 무슨, 차장님 전세 만기 다 되어간다고, 5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한다고. 후배는 말끝을 흐리지만 이미 충분합니다. 이사 가시려나 대출 받으시려나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야근 수당이랑 주말 근무 챙겨주시는 거래요. 조금이라도 보태시라고 배려하시는 거죠. 후배는 선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눈빛으로, 차장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자신의 솔직함이 회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전세 만기 임박, 5천만 원 부족, 경제적 압박, 주말 한가함, 순한 성격, 거절 못함, 항목별로, 카테고리별로 그들은 그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상급자는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동료들은 이해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본질은 통제입니다. 커피가 식어갑니다. 김 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든 투명한 감옥의 윤곽을 천천히 그려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슈펜하우어는 고슴도치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물에게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워졌다. 그러나 가시에 찔렸다. 그들은 다시 멀어졌지만 추위가 그들을 다시 가깝게 만들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마침내 그들은 찌르지도 얼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았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관계의 역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마음을 엽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보가 상대에게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그 가시에 찔리게 된다는 것을. 김 차장의 문제는 나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은 악인이 아니고 후배들도 선의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김 차장은 적절한 거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친밀함과 거리,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고슴도치들이 발견한 것처럼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상처 주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 그 섬세한 균형의 지점. 김 차장은 그 거리를 모른 채 계속 가까워지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그것이 인간적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함이 만든 것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약점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목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 회의실 앞 대기실. 김 차장은 연봉 협상을 앞두고 앉아 있습니다. 15년차 차장. 이번엔 부장 승진과 함께 상당한 인상을 기대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엔 자신의 성과가 정리되어 있고 협상안도 준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사 담당 상무가 그를 부릅니다. 김 차장, 들어오세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상무의 첫 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김 차장, 이번에 전세 만기라고 들었는데 이사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으시겠어요? 김 차장의 손이 굳습니다. 아직 결정은 5천만 원이라던데. 요새 전세 시장이 정말 어렵죠. 근데 회사도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그래도 김 차장 상황 아니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상무는 친절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압니다. 자신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졌다는 것을. 상대는 그의 카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어디까지 양보할지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준비한 협상안은 서류 가방 안에서 꺼내지도 못합니다. 16세기 한 정치 사상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의도를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의 냉정한 관찰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문제는 권력 게임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완전히 알게 되는 순간 그를 대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고슴도치의 가시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가시를 피하거나 이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정보가 투명할 때 협상은 사라집니다. 남는 건 시혜입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베풀어주는 입장이 되고 당신은 더 이상 협상 주체가 아니라 수혜 대상이 됩니다. 김 차장은 자신의 필요를 드러냈고 그 순간 그는 대등한 협상자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회의실 나오는 김 차장. 복도는 조용하고 그의 발걸음만 울립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겁습니다. 준비한 협상안, 정리한 성과,
예상 질문과 답변 모두 쓸모 없어졌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약점을 아는 순간 모든 준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 김 차장과 신입사원 둘만 남았습니다. 신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옵니다. 차장님 진짜 부러워요. 사모님도 간호사시고 전세도 곧 정리하시고. 김 차장은 애써 웃으며 듣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닫습니다. 이 신입의 눈에 자신은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운 상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이미 완전히 분석된 데이터입니다. 가족 구성, 경제 상황, 주말 일정, 주거 문제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신입이 먼저 내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차장님. 선의의 인사입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 말 속에서 다른 의미를 읽습니다. 당신의 고생을 나는 다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드러낼수록 하찮아진다. 왜일까요? 신비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김 차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15년차 차장. 하지만 신입에게조차 투명한 사람. 고슴도치는 자신의 가시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 것인지. 김 차장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신비롭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집 서재에서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신입 시절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선배 차장들이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의 주말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살까? 그 궁금함이 존중을 만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후배들은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엑셀 시트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로 정리된 사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사람. 창밖을 봅니다. 맞은편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저 안에도 누군가 살고 있을 텐데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회사 사람들에게 아니다 보이는 불 켜진 유리창 같은 사람입니다. 주말, 사무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김 차장 혼자 앉아 있습니다. 또 주말 근무입니다. 본부장이 금요일 오후에 요청했고 김 차장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김 차장, 이번 주말 괜찮지? 집에만 있는다고 했잖아. 문득 묻습니다. 나는 정말 주말에 쉬고 싶지 않은 걸까? 아닙니다. 그는 쉬고 싶습니다. 아내가 주말 비번일 때 같이 늦잠을 자고 싶고 오후엔 동네 산책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말했습니다. 주말엔 혼자 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회사의 공식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주말에 한가한 차장, 거절하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수용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함정입니다. 대중은 당신이 보여준 모습을 당신 자체로 믿는다. 그리고 당신조차도 그 역할을 믿기 시작한다.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고슴도치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김 차장은 솔직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솔직함이 그를 가둡니다. 그는 이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토요일 오후
거리엔 가족 단위로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이 손을 잡은 아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부부, 카페 앞에서 웃는 연인들. 그들은 주말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투명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켭니다. 업무 파일을 열었지만 커서만 깜빡입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돕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사가 아는 나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쇼펜하우어가 본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절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까이 갔고 너무 많이 보여줬고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늦은 걸까요? 사무실은 조용합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립니다. 김 차장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변할 수 있을까요?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투명해진 사람이 다시 신비로워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는 질문만 던질 뿐입니다. 답은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고슴도치들이 거리를 찾았다면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본부장이 모든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번 주말 긴급 점검이 필요해요. 누가 가능한가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 차장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잠시 뒤 본부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합니다. 김 차장, 어때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습니다. 본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놀란 듯도 하고 당황한 듯도 합니다. 예전에 김 차장이라면 알겠습니다라고 즉답했을 테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본부장의 목소리가 약간 굳어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후배 과장이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차장님, 주말에 일정 있으세요? 김 차장은 미소를 짓습니다.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계획이 있습니다. 아내와 영화를 볼지, 혼자 책을 읽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것이라는 것.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갑니다. 김 차장은 창밖을 봅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공기가, 무게가. 예전엔 즉답하지 않으면 눈치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동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즉답은 협상의 여지를 없앤다는 것을, 투명함은 약점이 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들이 찾은 것,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거리. 그는 이제 그 거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거부가 아닙니다. 거리는 나는 당신과 건강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부장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느꼈을 것입니다. 김 차장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경계를.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타인도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다음 선택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이것이 거리가 만드는 존중입니다. 김 차장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 후배들과 여전히 함께 식사를 합니다.
회식 자리에도 참여하고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후배가 묻습니다. 차장님, 요즘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예전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사실 요즘 전세 문제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했을 것입니다. 대출은 얼마나 받았고, 이자는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응,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 고마워. 짧은 대답,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후배가 웃으며 말합니다. 김 차장도 웃습니다. 응, 신경 써줘서 고마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후배는 불편해하지 않고 그도 편안합니다. 거리가 관계를 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그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적절함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당신만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그 거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냉정해 보일까 걱정하고 어떤 날은 여전히 너무 많이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슴도치들도 한 번의 적절한 거리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그 반복 속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후배가 또 묻습니다. 아, 맞다. 전세는 잘 정리하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합니다. 응, 다 정리했어. 고마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밥을 먹습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김 차장의 경계를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계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거리가 만드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고슴도치 가시를 숨기지 않되 함부로 드러내지도 않는다. 당신은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당신의 일정을, 당신의 필요를. 침묵은 거짓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의 경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솔직함이 최고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솔직함에도 층위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80%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는 50%, 상사에게는 30%.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동료는 친구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이해관계자입니다. 이 냉정한 인식이 오히려 당신을 더 건강한 관계로 이끕니다. 환상 속의 친밀함보다 현실을 인정한 적절한 거리가 더 오래갑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김 차장은 창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무거웠습니다. 주말에 또 근무 요청이 올까? 회사에서 또 무슨 말을 할까?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공유한 정보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이번 주말 계획이 있습니다. 아내와 근교로 드라이브를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계획을 모릅니다. 지하철이 지상 구간으로 올라옵니다. 석양이 건물 사이로 쏟아집니다.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상하게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모든 걸 공유하면서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적절한 거리를 두니 오히려 진심이 통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약점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더 존중합니다. 본부장도 달라졌습니다. 주말 근무를 요청할 때 이제는 먼저 묻습니다. 김 차장,
혹시 이번 주말 가능해요? 그리고 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압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그가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언제 예라고 하고 언제 아니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들. 그들은 긴 겨울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가까워졌다 상처받고 멀어졌다 추위에 떨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거리, 상처 주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 거리, 김 차장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배움입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합니다. 그도 가방을 들고 일어납니다. 플랫폼으로 나오는 순간 메시지의 알림이 울립니다. 본부장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잠시 생각하고 가방에 넣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퇴근은 퇴근입니다. 계단을 올라 개찰구를 나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합니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19세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를 관찰하며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21세기 김 차장은 자신의 삶을 관찰하며 거리를 배웠습니다. 가시와 온기, 상처와 연결, 거리와 친밀함, 이 모든 것은 모순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당신의 일정을, 당신의 필요를. 침묵은 거짓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조종당하지 않는 당신, 예측되지 않는 당신, 존중받는 당신.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절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거리를, 당신만의 경계를.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지면의 등대가 여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질문을 품은 누군가에게 이 등대를 비추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